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게 이제 벼농사는 한번 실패를 하면은 뭐 60% 70% 수확을 할 수 있지만 콩은 한번 실패를 하면은 거의 천멸, 그냥 포기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비나 풀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위에 콩이 지금 들어있긴 한데 예, 들어있죠. 콩이 잘 된 것은 이렇게 알맹이가 그 정도 깔끔하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물에 침수된 것들은 이렇게 썩고 변형이 돼가지고 수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마 그 상품 돈으로 들려고 하면은 이게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그냥 쭉쟁이로 다 나가버리고 이것만 이제 돈으로 드는 거죠.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가을바람이 차갑습니다. 부안으로 발걸음을 향했는데요. 부안에 들녘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벼가 자란 곳이 아니고 이 논에 논콩이 자란 곳, 그 수확 현장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유난히 수확의 기쁨보다는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상기후로 논콩이 시들고 정부가 밀어붙인 가로수살 정책은 3년도 안 돼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쌀값 안정을 위한다면서 식량 자급을 위해 정부가 권장했던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논콩, 가로쌀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벼를 포기한 농민들 답답함 목소리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들녘인데요. 먼저 부안 행안콩 영농조합 김광호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본 게 이게 지금 벼가 아니고 콩 맞네요. 네네. 상당히 많은 양을 재배를 하고 계시는군요. 많죠. 벼보다는 수확이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요. 원래 그렇습니까? 네, 원래 늦습니다. 지금 올해 6월, 7월, 8월, 9월 가운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엄청 왔죠, 엄청. 부안 이곳 행안도 많이 왔습니까? 콩은 솔직히 말하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밭작물이기 때문에 비 오면 안 되죠. 그리고 이곳이 지금 논이기 때문에 배수가 지금 잘 돼야 될 텐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건 재배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배수랑 정비를 잘 했는데 워낙이 늦 장마로 인해서 콩이 이렇게 그 결실기에 그 여물지를 못하고 썩고 그래서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기계는 보통 우리가 벼를 베는 기계를 이제 콤바인 그러는데 이건 좀 다릅니까, 기계가? 네, 이것은 콩만 전문으로 비는 그 크로스 콤바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더 앞에가 크고 아마 한번 지나가면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로 최첨단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걸씩 비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콩농사 짓기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벼농사는 뭐를 심고 드론을 통해서 약을 살포하고 방제하고 그리고 콤바인으로 수확하면 되는데 콩은 물이 없다 보니까 풀이 많이 자란다면서요. 풀 잡기도 힘들고 사실은 이 콩농사가 보면 이제 남들은 그래요. 할 것 없으면 콩이라도 심어야지 그러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작목입니다. 사실은 그 침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전멸이고 여기는 침수 피해보다는 늦 장마로 인해서 계속 그 결실기에 비가 오다 보니까 그 콩깍지 안에서 그냥 변형이 돼 가지고 이게 아마 가축사료도 못할 콩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쌀농사를 하다가 저는 일찍이 2006년도 20년 전부터 콩하고 쑥하고 연구를 하다가 콩을 전문으로 해서 그 아마 죽산 김제 콩이 유명할 겁니다. 한은성 대표님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앞으로 뭐 귀농했습니다. 해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쓰겠는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콩농사가 괜찮다 해가지고 김제는 아마 군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엄청 활성화가 됐는데 부안이 오히려 더 늦어졌어요. 일찌감치 시작을 하셨네요. 그래도. 네네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일찍이 벼의 생산량보다 그 생산성의 수익보다는
이 논콩이나 쑥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연구와 제안을 통해서 하셨지만 예, 예. 정부의 정책대로 이렇게 논콩으로 전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정부가 하라고 그래서 대체작물로 이렇게 논콩을 심었는데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이 논콩 재배마저도 재배량을 또 감축하라고 또 지시가 또 내려오고 있어서 많이 혼동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농콩이 무난히 기술도 많이 발달됐고 해서 잘 됐는데 정부 측에서 지금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투자된 이 기계나 이게 전부 대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금액도 뭐 보통 인력 가가지고 쉽게 못 덤벼요. 콩농사 전문으로 이렇게 딱 갖추는데 10억 정도의 기본 시설을 갖춰야 콩농사를 칩니다.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정책이 바뀐다고 보면 이거 전부 그 고물이죠. 고물이면은 어디다 버려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콩농사에. 기계부터 시작해서. 예, 예. 지금은 그전같이 그 소량으로 해가지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규모화를 해야 많이 남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규격이 이게 1200평인데. 네네. 한 필지. 예, 예. 한 필지에. 근데 이게 뭐 놈들은 전부 나오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재배하고 나면 이것저것 재하고 나면 풍년 들여야 10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와요. 아, 한 필지예요? 예, 예. 근데 이제 풍년이 들었을 경우입니다. 네. 어찐 때는 본전, 어찐 때는 적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값이나 이걸 감당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아마 이 들판이 이렇게 넓지만 예. 이게 농민들 것이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농민들 땅이 아니고 전부 그 농협이나 게 설정되고 전부 빚으로 있기 때문에 야. 거의 농민들은 거의 없다. 그 자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 굉장히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 땅에 내가 스스로 농사짓는 자경이면 그래야만 괜찮은데 네네. 임대료까지 줘가면서까지 이 인건비 들어가는 이 농콩은 더 손해가 더 막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정책대로 쭉 가야 한 10년 정도 가야 예. 지금까지 투자비를 건질 수 있는데 네. 중간에 하다 보면 또 정책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바뀌다 보면은 다시 또 이걸 또 폐기하고 다시 그러니까요. 준비를 해 다른 종목을 선택하려면 예. 굉장히 힘이 들죠. 저 지금 콩을 수확하는 저 콤바인은 상당한 그 가격이 나갈 것 같습니다. 좀. 저게 지금 1억 7천. 와. 실질적으로 지금은 좀 올라서 1억 8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네. 자, 어쨌든 지금 바쁘신데 잠깐 뭐 기계를 멈추고 인터뷰를 해주셔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 믿고 시작한 이 논콩 재배였고 그런데 또 이렇게 이상 기온이나 침수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농사고 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이어가야 될지 생계를 이어가야 될지 답답하시겠습니다. 항상 그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정책이 바뀐다든가 정권이 바뀐다든가 누가 하면 행여나 좀 나아질까 하다 보면 이게 또 정책이 팍 바뀌어버리면 거기에 또 새로 투자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 농업 정책이 좀 일괄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쓰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전부 농민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농민들 불쌍하거든요. 가장 불쌍한 것은 일단은 아마 농사 1년 농사 지어가지고 네. 가을에 이자 갖고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원리금 상환할 돈 없어가지고 또 빚어서가지고 또 할 정도 이런 때가 하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콩도 그나마 정부 측에 좀 좋았는데 이제 작년에는 한해 올해는 장마 그리고 이제 늦장마는 아마 거의 이틀 걸려 이렇게 비가 계속 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숲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여기는 아주 잘 말리는데도 지금 마른 땅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이게 이제 다시
그런 실정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죠. 예. 그리고 요새 또 뭐 정부에서 뭐 양국관리법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쳐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정부에서 그 양국관리법 해가지고 쌀값을 올린다고 이렇게 격리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은 쌀값이 올라가지고 농민한테 실제로 이 10원이라도 더 농민들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을에 농사 지면 나락으로 가죠. 집에 나락 식량 빼놓고는 한 개 안 내기로 바로 출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달에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싹 출하를 하고 나면 이미 가격이 결정되고 그 나락을 수매했던 사람만 양국관리법에 이 가격을 올리니까 거기만 돈이 남죠. 그렇죠. 우리가 이익이 보통, 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미리 전략을 수매를 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양국관리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민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것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왜 이중으로 손해를 보냐? 실질적으로 쌀값이 올리면 이 사람들이 시중 쌀 가격을 따서 임대료를 그 가격을 달라고 합니다. 쌀로 계산하거든요. 평당 야. 얼마가 아니고 쌀 가격으로. 농민은 분명 나락으로 돈을 예, 받았는데. 예. 아주 우리도 쌀로 주면 되는데 예. 쌀로는 안 받아도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가격은 쌀값으로 하고 돈은 주다 보니까 자. 이런 것이 오히려 쌀값이 올려가지고 농민한테 호주머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합이나 뭐 도매상도 RPC 이런 데서 RPC로. 이렇게 말하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예. 참. 그런 실정입니다. 아싸 수매 안 할 때가 나왔어요. 오. 왜 그냥 그때는 많이 물량만 가지고 있으면 CJ나 롯데, 삼육도요 이런 데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업량은 35%도 안 돼요 지금. 근데 왜 그러냐? 기업에서 우리나라 콩을 써야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 뭐 마트에 가보면 국산 콩은 이렇게 커가지고 뭐 5배, 6배 비싸니까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GMO 생산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싸게 할 수도 있겠죠. 규모화하면. 근데 그런 것은 좀 어렵고 우리 기업에서 아마 그 두유나 뭐 하면은 그 국산 콩이 뭐 몇 프로? 예, 2% 3% 들어가가지고 요게 안 돼. 요게 한 20%대 30%만 기업에서 사용을 해주면 항상 모자라고 있는 것이 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한번 정책을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행안면에서 농콩 수확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김광호 대표님 농민을 만났습니다. 더 들을 말씀 참 하실 말씀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바쁘기도 하고 바쁘시기도 하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부안군 의회로 향했습니다. 부안군 의회 김원진 의원을 만나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지역 및 지정 및 전량 수매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런 이제 배경을 네.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저희 부안군은 일단 평야지대거든요. 그래서 모든 농경지가 수도자 위주로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농콩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략작물에 의한 농정정책이 바꿔지면서 농민들이 콩을 대체작물로 선택하게 되었고 그 선택하게 된 원인은 정부의 농림부 정책에 따른 것 뿐이죠. 저희들이 이제 가을 수확기 같으면 많이 들판으로 농민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그런데 9월 말부터 농민들이 자꾸 농콩에 대한 우려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가서 꼬투리를 봤더니 전혀 이제 그 꼬투리에 그 콩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썩어버렸고 잎이 자연적으로 시들어 말라버렸고 그 원인을 보니까 6월, 7월, 9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입증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피해가 단순히 그 작물 관리 미숙이라든가 농콩 재배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그 집중호우 또 기후 패턴의 변화에 따른 피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이번에 전국 최초로 저희 부안군 의회에서
이 농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선포 및 전량 수매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저희 부안군이 농콩이 약 3,855헥타르에 2,217농가가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6월과 7월, 9월에 내린 피해로 약 1,080헥타르가 피해를 봤어요. 네. 아, 그 피해 규모도 그러면 네. 상당하네요. 엄청난 피해를 봤고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이제 작용을 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자기 돈을 자기가 짓는 분들은. 근데 임차농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임차비를 줘야 되는데 임차비를 줄 정도의 수확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4년 작년만 해도 1200평, 그러니까 한 필지당 1120kg 정도 평균 수확량이라면 올해는 800kg 정도? 근데 그것도 논에서 그냥 무게가 800kg 된 것이지 예. 그걸 선별하고 나면 600kg도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절반가량이 수확이 떨어졌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쌀 생산량이 많아서 쌀이 남아도니까 쌀 재배 면적을 콩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만 가지고 있었지 벼를 심해할 땅에 그 논에서 잡은 수조약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 대체해서 밭에서 나는 작물을 논에다 심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예측을 못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안 했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배수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그냥 물 빠짐이 좋게 만들어야 되고 경지를. 근데 그대로 벼를 재배하는 데에 콩만 재배하라는 정책만 펼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반 시설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후 변화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작물을 변환을 할 때는 어떤 그런 그 내재해성 품종을 보호한다든가 해서 정책적인 어떤 그런 선행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단순한 쌀 재배 면적을 감추겠다는 그런 하나의 그 정책만 가지고 농민들한테 콩 재배를 권장했던 예. 어떤 그런 현상이 이런 피해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주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량 수매를 하는데요. 네. 그 검은 콩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콩을 재배한 농가는 이걸 시장에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판매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콩들은 자체 폐기할 수밖에 없고 자체 폐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 해야 된다는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현재 농민 현장에서는 이제 갈팡질팡 한다고 농민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또 콩 재배 면적도 감축한다고 또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예. 있어서 농민들은 어떠한 정책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정부에서 쌀 수확량이 많으니까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하겠다고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기반시설보다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농사를 짓지 않고 안정 있게 콩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구조적인 그 재해에 따른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한멘커 간다는 좀 분주합니다. 바쁜 농촌 현장으로 이곳저곳 다니고 있는데 부안군 개화면으로 와서 가루쌀 현실을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밀가루를 대체할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육성했던 가루쌀인데요. 그런 가루쌀이 불과 3년 만에 정부는 생산 목표를 40% 줄이면서 속도 조절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이제 와서 시장성이 없다고 하면 어쩌라는 거냐라고 성투를 하고 있죠. 자, 먼저 개화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강종석 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가루쌀 재배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 정도 됐고요. 예. 종자 생산 대응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원료곡 단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짓기 전에는 그러면 일반 벼를 심으셨나요? 네, 일반 벼하고 지금 콩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콩도 심으셨고. 네네. 올해는 특히 간척지 쪽에서는 콩 피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루쌀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1차적으로는 종자 생산 단지를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장래성을 좀 고려해서 가루쌀도 비전이 있다고 봐서 과감하게 콩에서 가루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반 쌀하고 차이점은 재배 방식에서는 크게 차이는 두지는 않고요. 네. 늦게 심어서 일찍 수확하는 조생종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꺼려 하다가 일반 재배보다는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지금
좋게 보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이 많이 다릅니까?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일반 찰벼처럼 재배할 때부터 얘는 속이 하얗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고 지금 정부의 매뉴얼대로 계속 3년 동안 이어왔는데 예. 갑작스러운 통보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 반감은 좀 있는데 많죠 사실은. 생산 목표를 줄이라는 건 농민 입장에서 이 정부가 수매를 덜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루쌀이 정말 신이 내린 선물이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네. 가공에서의 네네. 장점을 더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가루쌀이 가공하면서 지금 많은 제품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떡부터 빵부터 그렇죠. 지금 많은 제품들을 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가루쌀 빵집으로 3호점까지 개점이 된 지역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출용으로 막걸리가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중국으로도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정부가 지금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농민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은 꾸준한 개발 단계고 네. 농민들도 습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홍보 역할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공시설이나 일반 소상공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우면에서 가루쌀 논콩을 재배하고 있는 강종석 씨를 만나봤고요. 이번에 현장의 동행 취재에 같이 함께 해주신 분은 부안군 의회 이한수 의원님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업 정책이 그 일관성 있게 가야 하는데 예. 그렇게 가지 못한 것이 제일 마음 아프고 이게 3년 되기 전에 가루쌀이 어떻게 그 생산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만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일단 판매라는 자체는 전혀 개의치 않고 가루쌀 생산에만 목적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했었거든요. 뭐 농민들이 판로까지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에서 판로라는 자체는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지금 3년 돼가지고 이제 중단한다, 그 면적을 감소를 한다 이런 지금 추세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정말 정부를 믿고 농사를 짓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정부가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가루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육미장이라든가 그 작업기라든가 이런 보조 사업이 있어도 자기 자부담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그 가루쌀을 그 중단을 한다면 육묘장을 만든 육묘자창 자체도 문제가 있고 작업기를 그 자기 보조금을 줘가지고 자기가 작업기를 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럼 농민들은 지금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런 사업들 다 추진했는데 예.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하면은 농민들은 그냥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여건만 가졌지 가공할 그렇죠. 수 있는 여건을 네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에서 장려를 할 때는 우리가 밀가루를 대체 작목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농민들이 저기 가루쌀을 잘 만들면 정말로 우리가 잘 팔아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취지로 지금 만들어 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2024년도로 이제 그 가루쌀을 수매를 얼마에 들었는지 2만 톤 이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 판매된 것은 2,000톤도 판매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니까 90%가 지금 창고에 있는 거잖아요. 창고에다 놔도 보관료 같은 걸 주니까 이게 정부에서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보관료 대신에 이걸 가지고 가공식품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가공식품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왜 그러니 제빵도 하면 그 밀가루빵보다 더 맛있다고 그러고, 네. 그 떡도 하면 밀가루 떡보다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뭐 40% 감축을 한다고 지금 그런 추세로 오는데 40% 감축을 하면 여기 농민들, 젊은 친구들, 농민들은 지금 다 그냥 농사를 포기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왜 그러니 이분 지금 저 가루쌀 하시는 분들 전부 대부분 보면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해요. 이 청년 농업인들이 시작한 것이 가루쌀의 정책에 자기들 한번 해보면 정부에도 도움되고 농민한테 도움이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대체작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부에서 이거 믿고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이 농사를 질 수 있는 여건이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그 콤바인도 사고
이항기도 사고 육미장도 만들고 건조시설도 전부 다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저 지금 건조시설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보면 상당히 많이. 왜 그러니 가로살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그날 비면 그날 건조를 안 하면 바로 발화돼 버리니까. 네. 그게 제일로 중요한 조건이 그 건조실에서 대형 건조실을 여기 막 10개, 8개씩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일반 나라 수매는 산물배라고 그냥 물배를 수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도 저거 논리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그 농민들은 젊은 친구들이 농민들은 그 정책적인 자금도 받았겠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융자를 받아 많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갚아갈 수 이자도 갚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사는 이제 지금은 정책을 간둔다면은 지금 청년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예. 지금 앞에 그 인터뷰하신 그 강종석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이 한국가로수들 공동경영체 연합회 일원으로서도 아까 말씀하신 네. 말씀하신 젊은 분들이 함께 지금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청년 농업인들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지금 뛰어든 거예요.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네. 이런 농촌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다. 이제 그 청년 농민들을 좀 유치하려고 상당히 네. 지방공사에서도 이렇게 그 농지 임대라든가 매각을 청년 농업인한테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농촌으로. 정부를 믿고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부터 내년에 당장 이게 간둔다면은 정말로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금 부안군에 한 6개 단지가 있죠. 6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영농 범위를 갖고 있는 단지가 가로살 단지 한 6개 단지가 있어요. 근데 6개 단지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또 모집을 했고 정부에서 나이가 청년이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구모 사업 자체가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받아주지도 않았고. 참 현장에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 뭐 안에서만 들었던 뉴스 내용과는 또 다른 문제점들, 또 다른 걱정거리가 참 더 많군요. 지금 3년 뒤니까 쌀이 안 나니까 이제 그만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 농민들은 정말 농사 잘 찝니다. 정부 말 진짜 잘 따라섭니다. 그리고 정부의 말만 따르면 그 돈이 되는지 알고 먹고 살지 않고 하는데 나중에 이 뒷일은 정부에서 전혀 책임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가로살로 해서 빚이 많이 졌다고 봐요. 그러면 부채가 많이 생겼으면 정부에서 하나 갚아주는 것이 없잖아요. 농민 스스로가 갚아야 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엔 더 어려워지는 그 현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답답합니다. 이한수 부안군 의회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